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술 작가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몇 번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미술 작가에게 작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무슨 작가가 부동산이냐, 그림이나 열심히 그리면 되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림 그릴 작업실이 있어야 네,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는 무슨 굉장히 큰 허름한 창고에서 뭐 이렇게 가난하게 작업하는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예. 전 가끔씩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야, 저 작가 엄청 부자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가들을 만나보면은 항상 가장 관심 있는 게 작업실입니다. 모든 미술 작가의 꿈은 자기의 작업실을 갖는 게 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항상 강조드리는 게 미술 작가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개는 바로 내 집하고 작업실입니다. 자, 왜 내 집하고 작업실이 있어야 되냐, 그리고 둘 중에 뭐가 먼저냐라고 뭐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부동산이 을 사본 사람과 사보지 않은 사람의 관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도 실제로 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제 작업실을 사고 할 때마다 그 관점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부동산을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는 하지만 반대로 추천을 드리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해서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부동산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사라는 채널들이 있고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기에게 적정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미술 작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적정 수준은 일반인하고 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미술 작가도 그렇지만 일반인 사람들도 뭐 마찬가지긴 할 텐데요. 자, 일단 심리 정서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부동산을 구입을 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전세 다르고 월세 다르긴 한데 내 집 그리고 내 작업실, 내 소유의 작업실이 있으면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랄까 좀 맛보신 분들은 부동산을 또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리고 자산 증가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내 작업실과 내 집이 가치가 올라가서 내 작업실이 버는 돈이 더 많은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뭐 시기가 어떻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자산이 많으신 분들, 뭐 부동산이 많거나 여러 가지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작업으로 버는 것보다 자산으로 버는 돈이 더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나라에 많이 적용이 되고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샀었을 때 세금이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자산이 이렇게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잃게 되는 그런 뭐랄까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계산해 보면은 월세가 더 낫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세나 그 집을 사 가지고 목돈을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저축의 개념으로 하잖아요. 이자를 내고 빚을 갚는 거를. 그래서 내가 부동산 같은 데다가 뭐 1억을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그 1억이 내 돈이 되는데 그거를 사지 않고 전세로 해놓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은 어영부영 써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의 그 뭐랄까 좀 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잖아요. 소득에서 일단은 빠져나갈 거, 뭐 적금이라든가 뭐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빠져나가고 나머지 금액에서 나의 그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이 묶여 있지 않으면은 일단은 내가 뭐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다면은 300만 원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얼레벌레 다 써버려요. 사람이 신기하게 내가 한 달에 쓸 돈이 150만 원이야. 그럼 거기에 맞춰 살거든요. 근데 내가 써도 되는 돈이 300만 원이면은 이상하게 300만 원을 다 써버려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카드 한도 같은 경우에도 한도가 뭐 예를 들어 200이다. 그럼 200만 원만 쓰는데 한도를 막 1000까지 올려요. 그러면은 1000까지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하게 되는 게
목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없으면 얼레벌레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어떻게 보면 미술작가도 연예인이랑 그런 수익 구조나 이런 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 되게 유명하고 되게 돈도 잘 벌었던 연예인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미술작가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니 그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그때 뭐 강남에 아파트라도 하나 사놓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활동했던 거를 보면은 최소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사지 못하고 진짜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실 자산이 모이면은 부동산에 뭐 최소 뭐 30% 50% 정도 넣어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나머지 주식이나 이것 날린다고 하더라도 내 집 정도는 있어야지 사람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다 끌어가지고 딴 거를 쓰고 막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집이라는 거는 내가 무너졌을 때 최후의 보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미술작가도 그렇지만 일반인도 부동산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미술작가가 일반 직장인들과 다른 점, 일반인 중에서도 직장인과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술작가는 일단 절대로 영끌하면은 안 됩니다. 네. 직장인들은 어떻게 보면 영끌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급여에서 아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뭐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번다 그러면은 연차가 쌓이게 되면은 여기서 뭐 500이 될 수도 있고 60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금 아껴서 쓰고 여러 가지 무리해서 산 다음에 나중에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대출금을 갚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건데요. 자, 미술작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가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술작가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제가 아주 부자들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대다수의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번 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최종 가치가 더 많은 경우들도 대부분이에요. 부동산이 사실 뭐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내 집만 기준으로 해봤을 때 일반인들은 내가 가진 집 하나가 대다수의 자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성공한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집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내 자산의 아주 작은 일부가 내 집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회장님께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뭐 모르겠어요. 한 200억인지 100억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20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래봤자 본인의 총 자산의 1%도 안 될 거예요. 엄청난 부자들이 막 2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막 어떻게 보면 몇십억짜리 차도 사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전체 자산에서 조 단위인 부자가 뭐 10억짜리 차를 사던 뭐 50억짜리 차를 사던 자기 자산에서 1%도 안 돼요. 자, 그런데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도 내 자산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산의 대부분이 차인 경우들도 네, 꽤 있어요. 그냥 월세 살면서 자기가 가진 돈 다 차에 쓰는 사람들도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은 그래도 나중에 그게 감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미술작가는 그러면은 안 됩니다. 자, 이건 또 성공한 사업자의 입장이지만 여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미술작가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 사업도 마찬가지고 미술작가도 그렇고 일정하지 않은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미술작가 중에서는 그래도 작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좀 그래도 평탄한 일정한 수입이 있는 편인 작가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편차가 달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이상 작가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굴곡들을 겪어왔잖아요. 그리고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물론 스타트업 때는 계속 질러줘야 되겠지만
오래된 기업일수록 약간 자기들이 잘 나갔었을 때 현금들을 좀 쌓아놓고 힘들 때 그 현금들을 좀 소진을 하면서 버티고 한단 말이죠. 근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엄청나게 끌었었다가 뭐 좀 힘들어지면은 파산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은행 파산 문제 같은 경우가 그런 스타트업들 때문에 벌어진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은 이번에 미술시장이 좋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소득이 계속 늘어날 줄 알고 무리해서 연끌을 해서 만약에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물론 계속 더 잘 나가면 되겠지만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월에 2천만 원을 잘 나갈 때 벌었었던 작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본인 생각에 야, 월 2천만 원 벌고 하면은 나 정도 소득이면 좀 괜찮은 집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1억에다가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대출을 한 9억 정도 받아서 결국에는 10억짜리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뭐 작업실을 사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요즘 집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 집을 살려면은 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본인 돈이 최소 4억에서 6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요. 몇 년 전엔 가능했던 얘기고 어쨌든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출이 9억이 돼가지고 뭐 이자가 아주 쌌었을 때 뭐 월 300만 원을 부담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월 2천 버는데 아유 300만 원 쓰는 거야 뭐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월 2천만 원 버는 분이라고 하면은 미술 작가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 작업실이나 여러 가지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월 고정비가 한 최소한 500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자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지금 뭐 6%가 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집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자가 좀 올라서 월 500으로 이자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 500만 원이 됐어요. 물론 내가 월 2천만 원을 계속 벌었다라고 하면은 고정비 500에다가 월 500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산 시장이 하락이 되고 그 이자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림도 최근에 비슷하죠. 소득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월 2천만 원 벌었으면 힘들어지더라도 한 1,500? 뭐 이 정도 벌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건 오히려 직장인과 마찬가지인 거고요. 미술 작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번 달에 2천을 벌었다고 이번 달에 얼마를 벌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고정적으로 납품을 하는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작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음 달에 2천을 벌지 3천을 벌지 빵원을 벌지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지만 1년 내내 일 년 동안 수입이 0일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 버는 돈이 없는데 이 기간에 이렇게 모아둔 돈으로 버텨야 되는 데들도 꽤 있고 미술 작가도 그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기업들은 특히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은 꼭 모아두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가 만약에 모아둔 돈이 2억 정도 있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씩 써가면서 이거를 메꾸고 다시 뭐 이렇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모아둔 현금이 0원이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월 이자를 500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압박이 엄청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있고 한데 내가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작업이라는 거는 내가 언제 잘 팔릴지 몰라요. 그리고 작업이라는 거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면 안 되는데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작업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공장을 짓는 사업가 사장님이 계신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지금까지 들어오는 현금 흐름들을 전부 다 공장 짓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계속 잘 되면은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은 바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아둔 돈이 없고 가진 돈을 모두 다 부동산에 쏟아 부어서 잠깐이라도 내가 공백기가 생겼을 때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내가 작업 생활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부동산은 용기를 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용기를 내야 하는 것도 많고 무리를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거든요. 여유가 없음에도 지르는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유가 있음에도 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저는 둘 다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어떻게 생길 수 있는 변수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물론 대부분은 저처럼 작가 부부이거나 제가 혼자서 모든 거를 책임져야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었을 때 남편분께서 사실은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자기의 소득은 좀 나중에 이렇게 뭔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사실 요런 제가 드리는 말씀이랑 조금 개념이 다르기는 할 거예요. 아니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도 결혼한 여자가 이렇게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할 텐데 저는 지금 제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었고 제가 혼자서 뭐 가게와 이렇게 작업하는 경제를 혼자서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솔로인 경우에도 약간 저랑 좀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자, 일단은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모아놓을 여유가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전혀 뭐 내가 지금 한 달에 작업으로 200-300 벌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200-300 버는데 작가가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과 재료비에 더 쓰고 이런 게 더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사라는 건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현금 흐름이 있으신 분들. 자, 사람마다 기준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 1년 생활비 아니면은 1년을 버틸 수 있는 현금은 확보하자. 최소 1년은 버틸 수 있는 현금은 확보를 하고 남은 돈으로 부동산을 한다라기가 좀 뭐한데 물론 비중이 조금 크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부동산이 바닥일 때 사서 하면 바닥일 때는 내가 무리를 해가지고 샀으면은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고 막 이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현금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아주 길게는 우상향이 되고 만약에 뭐 일본처럼 점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무리를 했는데 부동산 가격마저 떨어진다. 이거는 사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타이밍을 맞춘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자산이 전체 자산이 있으면은 전체 자산을 올인하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지더라도 전체 자산을 절대로 올인하면 안 돼요. 작가는 여유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왜냐면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처럼 꼬박꼬박 소득이 들어와서 아껴 산다라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엔비디아나 뭐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반도체 사이클이 있잖아요. 어쩔 때 돈을 확 벌었다가 어쩔 때는 적자가 났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크던 작던 사업가란 말이에요. 미술 작가도 적자가 날 때도 있고 흑자가 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적자가 났을 때를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근데 내가 무조건 계속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진 현금과 모든 미래의 그것까지 다 끌어당겨 가지고 하게 되면은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됐었을 때 내 작업하고 같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율이 어느 정도인 것이냐? 뭐 사실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한 내가 100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뭐 집이나 부동산 같은 데 한 30억 아니면 50억 정도 하더라도 나머지 현금성 자산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그런 거는 비율 같은 게 문제가 안 되고, 아까 재벌 같은 얘기 했었을 때는 뭐 그분들이야 뭐 몇 조 단위로 돈이 있기 때문에 뭐 100억짜리 부동산을 사건 1000억짜리를 사건 뭐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래도 부동산 비율이 절반 이하면은 좋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총 현금성, 총 자산의 70%, 아이고, 총 자산의 70%는 넘지 않는 돈을 부동산에 쓰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어느 정도는 부동산에 조금 묶어두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 먹는 데 쓰고 여행 가는 데 쓰고 막 이런저런 쓸데없는 데다가 많이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묶어두고 하는 데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뭐 절반 정도의 비중이면 더 부담이 적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 절반을 쓰면 나머지 절반에서 좀 소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70% 정도를 부동산에 쓴다. 그러니까 두 개, 내 집하고 내 작업실을 뭐 사거나 아니면은 뭐 월세를 해서 유지를 하건 전세를 하건 어찌 됐던 간에 부동산에 그 이상의 돈을 쓰게 되면은 만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은 작업하고 같이 꼬꾸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다양하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업을 하는데 작가가 뭐 돈 얘기를 하냐, 그거는 부자 작가들이나 되는 거고요. 부모님이 부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돈을 신경 쓰지 않고 작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가 아니니까 돈관념이 철저해야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 생각을 안 하고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작업을 그만두는 작가들의 99%는 돈 때문에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어느 정도 부자여야지 작업을 하지. 네. 내가 지금 어디 뭐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인데 어떻게 작업을 하겠습니까? 네. 작가로 살아남고 작가로서 순수성에 있고 그 돈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산을 내가 지킬 줄 알아야 작업을 맘 편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배 작가 선생님들을 봤었을 때도 잘 나갔었을 때 집하고 자기 작업실을 마련해 놓지 않아서 나중에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론 그 기회조차 안 오시는 분들도 사실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이게 공무원이면 어떻게 하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겠지만 미술작가의 소득이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용기를 내야 되지만 너무 무리를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직장인 친구들이 연끌을 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나도 연끌을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네. 사업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적자가 나거나 힘들었을 때 버티기 위한 돈은 언제나 여유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부동산으로 써야 한다. 자,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말이 되는 거지, 내가 뭐 지금 한 200, 300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작가라는 직업이 평균적으로 계속 200, 300을 벌 수도 없습니다. 네,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 또 왜 들었냐면은 또 벌면은 작가들이 돈 개념이 없어서 그냥 펑펑 써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돈 개념이 없어서 지금 좀 돈 잘 벌린다고 부동산을 너무 무리해서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굉장히 내가 사업을 운영한다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영리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지원을 받는 것도 없고 결혼하거나 할 때도 뭐 한 푼도 안 받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좀 많은 작가분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에는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